직장이나 업무로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뭐 예를 들면 입사 동기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 뭐 대학교나 고등학교 선후배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하고는 어떻게 보면 약간 직장이나 회사보다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만나기 때문에 한참 뭐 1년 만에 한 번씩 나가더라도 되게 친하기도 하고 서스럼 없이 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. 저도 입사 동기 모임이 좀 포항, 강양, 서울 뭐 일본도 근무했지만 다 했는데 서울은 거의 안 나가다가 지난주에 한번 해서 진짜 못 쳐는 말에 나가도 다들 친하기도 하고 편하게 받아주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그 업무나 아니면 부서로 해서 만난 사람들은 사실은 빨리 정리하는 게 맞고 그 부분을 떠나가지고 다른 인연 있는 학교라든지 뭐 종교라든지 다른 인연이 있어서 만나는 부분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 만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. 퇴직 마지막 날은 보통 퇴직하기 전에 한 일주일 정도는 휴가를 내기 때문에 이제 휴가를 받는 기간이죠, 그죠? 그 부분을 생각하면 저는 정년퇴직이 아니고 약간 명예퇴직을 했어요. 4년을 앞두고. 그래서 뭐 행사라든지 이런 게 없었어요. 그래서 되게 좀 서운하죠. 왜냐하면 32년, 33년을 근무했는데 그 전에 재직 기념회를 주더라고요. 그래서 식사 한번 간단하게 한 게 그게 다 했는 것 같아요. 그게 우리 회사를 보면 정년퇴직 같으면 회사 차원에서 이렇게 행사도 하고 대대적으로 하는데 대부분은 명예퇴직이나 대졸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명, 두 명씩 빠져나가기 때문에 표시도 안 날 뿐더러 그런 행사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. 그 당시에 이제 그 조직에 있는 장이나 동료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은 좀 행사나 좀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퇴직 전에 휴가를 받아가지고 그냥 일주일 쉬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참 퇴직하는 시점에 보면 직장 생활이라는 게 허무한 게 저 신분증 하나 딱 반납하면 제 것도 없고 가져올 것도 없어요. 그래서 그 이상 뭐 미련을 갖는다거나 뭐 아쉽다거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퇴직 전 1년 전에 이제 회사에서 휴가를 줘서 그걸 했었지만 그때부터 사실 퇴직 기간이니까 힘들죠. 그래서 저는 익히 이런 얘기를 유튜브나 다른 사람들 통해서 많이 들어가지고 나는 그런 좀 힘들다, 우울하다 이런 걸 빠지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수첩에다가 되게 많은 걸 썼어요. 하겠다는 걸 한 8가지인가 써가지고 정신없이 했었어요. 와이프 말에 하면 당신 직장 다닐 때보다 더 바쁘고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도 약간 루틴이 출퇴근 시간이 깨지면서 회사를 안 나가고 나서 한 3개월 되는 시점부터는 속병이 오더라고요. 막 그 소화도 안 되고 윗배가 더부룩하고 잠도 좀 못 자고 이런 거에 있어서 병원도 좀 다녔어요. 위하고 대장 내시경도 하고 해도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 루틴이 깨지면 아마 공허하거나 허무하거나 이런 게 오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렇지만 저는 한 8가지 한다고 해서 목표로 세워놓은 거를 정신없이 해서 그런 속으로는 좀 골마가 터져도 시간은 정신없이 갔어요. 그때 책을 썼거든요. 막 머리에서 짜내면서 책을 썼는데 한 6개월에 걸쳐서 그때 생각하면 되게 그 책 쓰는데 몰입해서 그런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 같이 되게 공허하거나 이런 부분은 좀 짧았는 것 같아요. 퇴직 후 첫 1년은 정신없이 막 8가지를 하느라고 정신없었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 막상 어디 갈 데가 없더라고요. 루틴이 깨져가지고 아침에 운동도 새벽 6시부터 7시까지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 이후에 시간도 많잖아요. 그래서 사실은 오라고 하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또 계속 골프 치러 가자고는 하는데 골프가 좀 흥미가 없는 것 같아요. 일본 주재원 할 때는 공짜로 치는 기회가 참 많았거든요. 접대도 하고 접대도 받고 그때도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안 했어요. 그래서 골프를 만약에 제가 좀 취미로 가졌으면 그 멤버들이 구성돼 가지고 정신없이 다닐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없어서 제가 좋아하는 취미나 이런 게 없어서 되게 힘들었어요. 저는 퇴직 전에 1년은 급여만 받는 휴가로 1년을 그 급여를 받아가면 잘 썼고요. 그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또 주더라고요. 한 200만 원 정도 되는데 9개월 다 받아먹었어요. 그래서 그것까지는 뭐 그런 대로 받았는데 사실은 생활비로는 터무니없이 적죠. 그래서 저는 직장 다니면서 투자라기보다는 직장인에 맞는 장기 투자를 했죠. 예를 들면 뭐 재건축 아파트를 산다거나 그런 부동산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게 한 20-30년 누적이 되니까 수익형 부동산으로 바뀌면서 수익이 좀 나왔어요.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그렇게 쪼이거나 뭐 지금도 마이너스를 쓴다거나 뭐
대출을 낸다거나 뭘 팔아야 된다거나 이런 거 없이 특히 퇴직금도 허물지 않고 이렇게 쓰는 편이에요.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. 생활비도 뭐 퇴직 전이나 지금이나 오히려 좀 더 쓰는 것 같아서 가끔은 와이프하고 좀 줄이자라고 얘기하는데 생각같이 잘 안 되더라고요. 되게 힘들다고 하죠. 크기가 그런 것 같아요. 10명에 9명 정도는. 보니까 저 입사 동기 중에서도 한 분은 그런 저 인생이 막 다른 직업이나 이런 생각 없이 퇴직금을 받아서 명퇴를 해서 놓고 썼더니 한 5, 6천만 원을 한 1년 반 만에 다 쓰더래요. 그래서 가족들 그 눈치가 하더라고요. 처음에 이제 일도 안 하고 할 생각도 없이 집에서 보통 새벽까지 TV나 뭐 유튜브 보다가 자서 한 10시쯤 일어나서 아점을 먹고 그래 보면 가족들이 아무도 없대요. 다 나가고 한 바람 쐬고 들어와 보면 가족들이 처음에는 와이프가 좀 눈치가 안 좋다가 나중에는 애들도 아빠를 약간 좀 무시하고 뭐 하느냐 좀 나가서 돈을 좀 버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눈치들이에요. 그래서 한 2년 반 되는 시점에 안 되겠다 해서 부랴부랴 무슨 자격증을 따가지고 1년에 한 3천만 원 받는 그런 일자리를 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걸 봤고요. 또 한 사람은 대학교 친구인데 거기도 대기업 근무하다가 한 2년 전에 퇴직을 했는데 처음에 소식 거의 안 전하고 있다가 나중에 들었는데 어디에서 구로 쪽에서인가 어디 카페를 인수를 해가지고 와이프하고 둘이 하는데 돈이 좀 들었나 봐요. 퇴직금 거의 다 박았나 봐요. 그래서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두 사람이 하는데 미치겠다더라고요. 그러면서 절대 하지 말라고. 그 친구도 과거에 그랬거든요. 사업하면 안 된다고. 본인이 하더라고요. 왜 하게 됐냐고 했더니 한 1년 반 놀아보니까 미치겠더라는 거예요. 뭐 하는 것도 없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뭐 하냐고 묻고 그래서 그게 한 1년 반 2년 되는 시점에 안 되겠다 싶어서 와이프하고 퇴직금을 가지고 투자해서 열심히 벌자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 이게 그런 노가다가 없다는 거예요.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두 사람 중에 한 명, 대부분 두 명이 있어야 되는데 직장생활 때 할 때보다 더 힘들다는 거예요. 그리고 수입이라는 게 자기 임금비 정도 밖에 안 되지 밖에서 생각하는 것 같이 안 된다는 거예요. 지금 되게 후회를 하는데 다시 넘기지도 못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계속 돌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.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제 생각은 퇴직해서 돈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급여 생활자로 가는 거는 좋은데 그렇지 않고 자영업이라든지 이런 거 할 것 같으면 차라리 한 2년 정도는 그 퇴직금이나 이런 걸 깨먹더라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. 그래서 한 2, 3년 정도 지나면 틀림없이 다른 게 보인다는 거예요. 저도 한 2년 반 지나니까 이제 마음도 좀 안정이 되고 야, 뭘 해도 할 수 있겠구나. 그리고 절대 오버하지 않겠구나.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퇴직을 하고 나서 그런 시간이 한 2, 3년 시간이 꼭 필요하고 그 시간을 갖고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실패 확률도 줄이고 예를 들면 사기도 안 당하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.